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이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총선을 23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경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남의 격전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과 창원 진해, 거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조미령, 송현준, 손원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경남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 선거구입니다. 창원 성산 유권자들은 지난 17대부터 21대까지 5차례 총선과 1차례 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에 4번, 보수정당에 2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곳이죠. 특히 야권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늘 관심입니다. 창원 성산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사자 대결 구도인 창원 성산에서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허성무 후보 34%, 국민의힘 현역 강기윤 후보 30%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7%, 무소속 배종천 후보 2%입니다. 부동층은 27%로 집계됐습니다. 각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허성무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한 후보라는 응답이 45%, 강기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 지원에 적합한 후보라는 응답이 40%였고 여영국 후보는 후보의 경력과 도덕성 4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37%입니다. 어떤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 13%,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25%, 녹색정의당 3%, 조국혁신당 19%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투표할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 등 응답은 36%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중심지에서 신항, 신공항과 인접해 성장이 기대되는 창원 진해. 창원 진해 선거구는 4년 전 총선에서 1, 2위 득표율 차이가 1.36%포인트로 경남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를 보인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황기철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공천으로 조달청장 출신인 이종욱 후보가 나섰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황기철 후보 37%,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 30%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후보가 없다 등 부동층은 32%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철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 46%, 소속 정당 18% 등이었고 이종욱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지원에 적합 41%, 소속 정당 때문 23% 등이었습니다.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후보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35%, 누가 되든 차이가 없을 것 같아 30%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0%, 부정평가가 55%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6%, 국민의미래 27%, 조국혁신당이 17%였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투표할 정당이 없다 등 응답은 33%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김영삼, 문재인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곳, 인구 23만 명,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남 경제를 이끌어온 거제시입니다. 역대 7번의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차지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387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서일준 의원의 민주당 병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결합니다. 두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재대결입니다.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병광용 후보 33%,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41%로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는 3%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등 부동층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변광용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한 후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일준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공약과 정책, 윤석열 정부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40%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7%, 국민의미래 30%,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16%로 나타났고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창원 성산과 창원 진해, 거제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의 22대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공개됩니다. 내일은 낙동강 벨트로 꼽히는 김해갑과 김해을, 양산을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는 어선 사고가 잇따라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는데요. 계속되는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 9일에 일어난 경남 통영 욕지도 어선 전복 사고. 승선원 9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벌써 열흘째입니다. 실종된 선원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잠도 끼니도 전부 걸은 채 하루 2번 이루어지는 구조 상황 브리핑을 기다립니다. 사고 초기 같은 선단의 엉터리 위치 신고와 위치 발신 장치 이상으로 골든타임을 9시간 이상 놓친 것이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 남들 보이는 게 없어요. 바다에 우리 동생이 떠있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 동생 목줄이라도 한 번만 만져놔도 보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인도네시아 실종 선원 가족들도 마찬가지. 이틀 전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 3명의 유해가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청은 남은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Regarding the accident that happened in South Korea, Indonesian people are saddened by the accident, and we hope that soon the rest of the missing victims will be found. 해경은 최근 통영 욕지도 바다에서 발생한 2건의 어선 사고에 대해 별도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요즘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런데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하우스 봄철 수박 한 통이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농민들도 즐겁지만은 않다고 하는데 속사정을 김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원의 한 농산물 시장입니다. 출하가 시작된 봄철 수박이 쌓여 있지만 찾는 손길이 거의 없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박 한 통 소매 가격 최고액은 4만 원. 지난해 같은 때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5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비싸서 많이 못 사가요. 예전보다 더 많이 비싸고 그리고 수박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 봄철 수박 70%는 경남 함안군에서 출하됩니다. 겨우내 길러 이제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상품성 있는 수박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틀 뒤 출하를 앞둔 수박이지만 성인 손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지난 겨울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어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최소한으로 3kg까지는 돼야 되는데 3kg 이하 2kg, 1kg 이거는 그냥 버려요. 시장에도 내놓지 못하는 수박이 많은 탓에 실제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값이 올랐다고 해도 농민들은 득볼 게 없게 된 겁니다.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실농한 농가들은 거의 평년작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 이렇게 그 소득이 감소되었다. 정부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해 피해 조사에 나섰지만 치솟은 수박 가격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창원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5명이 오늘 7대 공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SBRT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고 1차 사업 이후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 의견을 들어 전면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창원의대 신설과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 창원에서 동대 구간 KTX 고속화 추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근본 해법 마련 등도 공동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남 저수지 연접지에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저수지 생태 환경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주택이 건설되는 동읍 석산리와 월잡리는 생태계 핵심 구역이 들여다보이는 곳으로 소음과 불빛으로 철새 서식 환경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중동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의 개장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지난 15일 스타필드 창원의 완공 시기를 2027년 하반기로 조정해 사업 추진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사 측은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점 등을 연기 사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군이 추진하는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오늘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함양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은 함양군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생활터전에서 쫓겨날 상황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진주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금 횡령과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동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동물보호단체 핵심 관계자들이 병든 유기동물을 앞세워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진주시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23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NC와 두산의 홈 개막전 입장권이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어제 오전 11시 일반 예매를 시작한 이후 45분 만에 17,000여 석이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NC는 오는 23일과 24일 창원 NC파크에서 올 시즌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석동터널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통합니다. 창원시는 개통을 사흘 앞둔 오늘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